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벽산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 번호는 00721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5월 27일 4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벽산은 이 건설주들의 강세 흐름 속에서 이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벽산 또한 강세 흐름들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4.64%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벽산이 만들어내는 이 건축 자재 부분은 뭐 내장재, 외장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라스 울, 미네랄 울, 뭐 이런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미네랄 울이라고 해요. 미네랄 울이라고 해서 뭐 보온재, 단열재 뭐 이렇게 좀 쓰이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 경기 회복, 그 다음에 주택 공급 확대, 이런 정책에 맞춰서 또 거기에 따른 건축 자재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도 분류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올해 12월이죠. 올해 12월에 건축법이 개정된대요. 예,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뭐라고 이제 건축물의 이제 마감재나 이 단열재의 화재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의 벽산이 또 하나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벽산이 그라스 울을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연간 생산량이 7만 톤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증설을 통해서 내후년 2022년에서 2023년에 생산을 목표로 해서 7만 톤 정도를 추가적으로 증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4만 톤 정도의 한 2023년까지 14만 톤 정도의 생산 시설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건축법 개정안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증설을 통한 매출과 이익적인 부분의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는 건설 경기 회복,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주택 공급 확대 이런 부분에 따른 뭔가 기대감, 사회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했던 부분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이제 그라스 울에 대한 증설 이 부분들을 통한 장기적인 실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기대되는 그런 이제 요소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한 4천억이 고정적으로 뭐 거의 유지되고 있죠.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7만 톤 정도 증설을 하고 했을 때는 당연히 매출이 지금보다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이익적인 요소도 증가가 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1분기에는 32억 정도의 영업이익과 순이익 19억을 달성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증가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6월달, 9월달에도 실적적인 부분들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벽산의 장기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랜 기간의 이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 하락 추세의 방향,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하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면 솔직히 주가가 힘을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웬만한 이런 호재가 있지 않는 한은 방향 전환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지난 2015년을 정점으로 시작했던 주가의 하락이 드디어 멈췄습니다. 드디어 멈췄고 이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배열이었던 주가의 흐름이 정배열로 바뀌게 되면서 하락을 멈추고 주가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될 거고요. 최근에 터진 거래량이 이 종목 상장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이제 방향성 자체만 훼손되지 않으면 여전히 괜찮다, 이렇게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좀 완만하게 가던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4월 달에 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이 나오면서 다소 이 중장기적인 지지라인과의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많이 벌어져 있죠. 뭐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요? 여기까지 뭐 단기간에 올 일은 없고, 여기 오기 전에 뭐 60일선, 120일선 지지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위에서 또 돌아나갈 수 있는 여지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우상향을 띠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최근에 가격 조정이 출현이 되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종목이 뭐 저점 어디서 찍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그런 이제 포인트를 본다면, 종가상으로 5일선 회복 여부, 이게 이제 첫 번째 바닥의 근거, 단기적인 바닥에 대한 근거를 잡는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보게 되는데, 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지면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을 기점으로 주가는 반등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종가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5일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준에 이제 충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됐나? 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 벽산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은 어제 찍었던 저점이 될 겁니다. 어제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제 저점이 얼마냐면은 한 3,860원이니까 그냥 한 3,850원 정도? 3,850원 정도가 단기적인 좀 지지 라인이면서 그동안에 좀 하락을 마무리하고 되돌려 나갈 수 있는 단기적인 이제 반등의 좀 포인트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3,850원 정도의 지지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 되돌림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돌아서긴 했지만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동반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을 뭐 그렇게 크게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850원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락 하면서 이런 뭔가 이제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가 되는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좀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한 4,600원대 후반에서 한 4,700원 정도 되겠네요. 한 4,7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좀 조정을 마무리하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조정을 마무리하고 되돌림 반등을 가져갈 때 이 4,700원 정도에서 단기적인 좀 저항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사고 팔고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고, 근데 주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판 사람도 있겠지만 산 사람들은 물려있는 상태인 거죠. 물려있다 보니까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한 달 만에 올라가는 거니까, 물려있다가 한 달 만에 올라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은 본전에 빼자, 이런 생각이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을 때 이 구간에서 뭐가 많이 일어나냐면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팔려고 하는 자, 살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이제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하게 일어나는 구간이거든요. 뭔가 이 구간을 돌파하면 더 갈 것 같아서 사는 자, 그 다음에 이전에 물려있다가 고생만 하다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의 매매 공방이 일어나면서 치열하게 이 자리가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고점은 확인이 됐는데 지금 저점이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한 3,850원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단기적인 저점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이 됐다.
물론 이걸 또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또 상황 달라지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3,850원 정도의 단기적인 하락에 좀 진정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기대를 하면서 되돌림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전고점 돌파 여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할 때는 역시나 거래량이 좀 많이 생성되는 것이 좋죠. 거래량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돌파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서 좀 지리하게 이렇게 좀 박스권이나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반등을 통해서 전고점 돌파 여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린다면은 전고점 돌파도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거래량이 없다면 아무래도 또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850원의 기준을 두면서 반등 시에는 4,700원 정도의 단기적인 좀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뭔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 거래량적인 부분들이나 뭐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큰 의미를 또 둘 만한 게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이렇게 사 모았던 부분이고 오늘도 한 8만 주 정도를 사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일단 뭐 외국인들 수급이 최근 한 달 정도에 이제 한 100만 주 가량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 상승의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이 한 100만 주 정도 좀 잡아줬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완전히 뭐 이탈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여전히 한 100만 주 정도의 가량의 물량을 좀 쥐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다시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강하게 오는 흐름 속에서 주가가 또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 한 8만 주 정도인데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뭐 부여할 만큼의 거래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3,850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단기 하방 경직을 만들면서 반등 흐름들을 이어가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고 항상 4,700원대를 강하게 좀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줘야 되고 그걸 못 뚫으면 좀 지루하게 주가가 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야 이런 방향성만 보고 가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은 갇혀갈 수 있다. 위로 아래로 단기적인 뭐 박스권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유의를 하면서 봐야 될 거고요. 저는 뭐 최소한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중요한 건 이제 저점을 어디서 만드느냐의 문제였는데 최소한의 오늘 실마리가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3,850원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의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 벽산에 대한 리뷰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제가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는 꿀팁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링크 타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면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나 또는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해결해 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매일 아침 9시에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벽산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